로봇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진심을 담은 따뜻한 기술과 긍정적인 마인드라 말하는 데니송 교수. 진짜로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우리의 직업을 가져갈 거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18세기 산업혁명에서 공장 자동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렸고 로봇들이 직업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건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로봇들이 가져갈 직업들은 어쩌면 인간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직업들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이 2050년이라고 생각해요. 2050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2050년 이 사람이 와, 옛날에 2020년에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야, 옛날 사람들 정말 비인간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직업들이 로봇들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일 혹은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로봇들이 직업을 가져갈 거고요. 로봇이 직업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로봇과 함께 일을 하면서 더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서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의 발달, 그런 사람의 직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 로봇당 같은 정당 생기면 대변인 하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초긍정적으로 미래 사회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미래과학 인재들에게 훌륭한 롤 모델인 데니송 교수. 친구들한테 데니송이 내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와, 쟤 에너지, 와, 로봇이다, 와. 데니송 교수님의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로봇에게 넘기고 원래 해야 될 일 쪽으로 방향을 오히려 잘 잡아주는 것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우리들이 가장 겁내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막연한 그 불안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8세기에 이제 방직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방직공들의 그 직업이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로봇의 특징이 인간이 못하는 거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잘하는 거는 반대로 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쓰는 새벽 배송, 저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새벽 배송이라는 거, 밤에 야간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원래는 못하는 일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상을 했을 때 피로도의 누적에 의해서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일은 로봇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요. 쉬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등장할 것인지는 선택과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택시기사라든지 텔레마케터, 청소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보다 더 뛰어난 가성비를 지닌 이제 기계가 등장하면 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약국에는 약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훨씬 더 용이한 직업입니다. 사실은 당장이라도 약사는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사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이잖아요. 선택해서 원하는 직업이니까 인공지능과 협업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는 있을지언정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직업이 판사다. 네, 그런데 판사란 직업 사라지지 않을 거다. 왜냐면 사람들이 절대로 그 직업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단기간 내에는 그 직업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을 거다.